저를 무시하던 시누이, 처음에는 참기만 했습니다. 시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2년간 저를 괴롭혔던 시누이를 완전히 굴복시킨 제 복수 스토리를 지금부터 모든 걸 다 털어놓겠습니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명절 준비, 시누이의 시샘 시작. 그때는 결혼한 지 10개월 된 새댁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시누이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는 그냥 무뚝뚝한 성격인 줄만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게 되면서 저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2번이나 전화드려서 뭘 준비할지, 뭘 도와드릴지 상세하게 물어봤고요. 유튜브로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밤새 공부했어요. 특히 잡채 만드는 법은 3번이나 연습해서 남편한테 맛봐달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명절 선물도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는 고급 한과 세트와 마사지기, 시아버지께는 좋은 홍삼, 시누이네 가족들한테는 아이들 옷이랑 간식거리까지. 백화점에서만 20만 원 넘게 썼죠. 명절 전날 오후 3시쯤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누이는 이미 와서 거실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누이가 일어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때 시누이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 새댁이 화장을 참 진하게 하네. 시댁 처음 오는데 이렇게 꾸미고 와도 되나? 우리 시어머니는 화장 진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초 화장품에 립 틴트만 살짝 발랐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티 안 나는 색으로요. 하지만 첫날이라 그냥 웃으며 아, 그런가요? 다음엔 더 수수하게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져온 선물 봉지들을 보더니 와, 진짜 많이 가져왔네. 이런 거 다 어디서 샀어? 인터넷?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아, 그래? 그런데 포장지가 좀 인터넷 쇼핑 같은데?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침 나오셔서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네. 고마워라 하시니까 시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하는 거죠.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하면서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시누이가 어머니 요리는 정말 어려워. 나도 5년째 배우는데 아직 따라 못해. 새댁은 요리 잘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아, 그럼 내일부터 많이 배워야겠네. 명절 음식은 특히 손이 많이 가서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주방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저 이렇게 셋이 주방에 모였는데 시누이가 자연스럽게 지휘관 역할을 자청했어요. 어머니는 전 부치시고 나는 잡채 준비할게요. 새댁은 뭘 시킬까? 아, 나물 다듬는 거 할 수 있지? 저는 네, 잡채도 도와드릴게요. 집에서 연습해봤거든요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아니야. 잡채는 손이 많이 가서 익숙하지 않으면 오래 걸려. 그냥 나물이나 차근차근 다듬어봐 하면서 아예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를 다듬기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시누이가 와서 어머, 새댁아, 시금치는 이렇게 다듬는 게 아니야. 봐봐, 뿌리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하던 걸 다시 손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마치 제가 완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0분 뒤에 또 와서 도라지는 너무 굵게 찢었네. 이렇게 얇게 해야 양념이 잘 배어. 다시 해봐라고 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황당했던 건 고사리를 다듬을 때였어요. 저는 딱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와서 어머, 고사리를 이렇게 자르면 안 돼. 너무 길어 하면서 제가 자른 고사리를 다시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괜찮다, 괜찮어.
길어도 먹는데 지장 없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해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해요. 새댁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점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국간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먼저 와서 어머, 이거 너무 짜다. 새댁아, 국간은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시아버지는 간이 센 거 못 드시는데 하면서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간을 봐달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먼저 와서 자기 맘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고는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음엔 간 조절 조심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의 미묘한 태도에 서운함. 그날 오후에 남편이 시누이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술 마시고 왔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야, 누나가 그냥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해서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저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어요. 여보, 나 기분 나빠해도 될 만하지 않아? 시누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태클 걸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대하는데. 남편이 누나도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그래서 좀 예민한 것 같아. 이해해줘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처음인데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명절이니까 좀 넘어가자.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시누이가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날 밤에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잠들려고 누웠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방문을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새댁아. 미안한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어머니 혼자서 준비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네, 일찍 일어날게요 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래, 6시쯤 일어나면 될 것 같아. 나도 일찍 일어날 거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갔는데 시누이는 이미 7시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저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이미 반찬 절반을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어머, 새댁이 일어났네? 우리 벌써 많이 했어. 새댁은 좀 더 잤으면 됐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게으름뱅이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집안일 분배, 시누이만 편하게. 명절 이틀째 되니까 시누이의 본색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새댁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대신 바닥 쓸고 닦는 거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설거지는 따뜻한 물에서 하는 거라 그나마 편한 일인데 바닥 청소는 무릎 꿇고 걸레질까지 해야 하는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바닥을 다 닦고 나니까 시누이가 어머, 새댁아, 여기 구석에 먼지가 아직 있네. 이런데도 잘 봐야 해라고 하면서 다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꼼꼼하게 했는데 시누이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라고 하고 또 닦았죠. 점심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빨래를 좀 널어야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아니야, 빨래는 내가 할게. 새댁은 어린애들 좀 봐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아이들은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5살, 7살 남자아이 둘인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는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갖고 놀고 싶어요. 아줌마, 배고파요. 아줌마, 심심해요. 계속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제가 고모라고 불러야지라고 하니까 시누이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헷갈려해. 그냥 편하게 부르게 놔둬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고모인데 아줌마라고 부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새댁아, 미안한데 마트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우유랑 빵 좀 사와야 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는 길을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있는 마트인가요? 길을 잘 모르는데. 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근데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결국 저는 또 애보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마트 다녀온다고 나간 게 오후 2시였는데 돌아온 게 5시였어요.
3시간이나 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온 거더라고요. 저는 그 3시간 동안 아이들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우기까지 했는데 시누이는 돌아와서 고생했어. 애들이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교 발언과 사소한 지적 반복.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정말 결정타가 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을 먹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참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요즘 세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만큼 고생스럽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누이가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시댁에서는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저를 겨냥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마치 제가 예의 없고 게으른 며느리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세대가 집에서는 요리 자주 해? 우리 오빠가 워낙 입이 까다로운데 괜찮아? 새댁이 직장 다니니까 집안일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빠가 많이 도와줘? 새댁은 아기 계획은 언제쯤? 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졌는데. 하나하나가 다 저를 겨냥한 질문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특히 아기 계획 얘기할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조금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래. 나는 시어머니가 빨리 안아보고 싶어 하셔서 바로 가졌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안 헤아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저녁 준비할 때도 또 한 번 터졌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시누이가 와서 어머, 세대가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안 넣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럼 왜 이렇게 단맛이 나지? 김치가 너무 익어서 그런가? 근데 김치찌개는 약간 단맛이 나는 게 맛있긴 하지라고 하면서 제가 뭔가 이상하게 만든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간이 딱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만 혼자서 트집을 잡은 거였죠. 점점 쌓이는 화와 고민.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3일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지적받고 비교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누나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그냥 첫 명절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시누이가 나 보고 예의 없다고 돌려서 말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태클 걸고. 에이, 설마 그럴까? 누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오해인 것 같아.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누이와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남편이 시누이랑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새댁이? 잘 지내지 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무관심한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추석. 큰 행사마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어버이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께 카네이션이랑 선물을 드렸는데 시누이가 어머, 요즘은 카네이션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나 보네. 편리한 세상이야 라고 했어요. 저희는 꽃집에서 직접 사온 건데 시누이는 자꾸 저희가 대충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제가 시어머니 물 따라드리고 고기 구워드리고 하니까 시누이가 새댁이 참 부지런하네. 나도 처음엔 저랬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어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날 남편한테 또 말했어요. 여보, 시누이가 나한테 자꾸 이상하게 말해. 오늘도. 진짜 그만해. 누나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잖아.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몰래 전략 구상 시작.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또 3일 동안 시댁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우울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시누이와의 갈등 해결법, 시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글들을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너무 수동적이었구나. 시누이가 하는 대로만 당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해 보기로 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무시한다면 저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보자고 결심했죠. 첫 번째 전략은 선점하기였어요. 시누이가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이번엔 제가 더 먼저 가서 준비를 다 해놓자는 거였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하기였어요. 시누이가 제 요리나 집안일에 트집 잡을 틈을 아예 주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가자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기였어요. 시누이가 저를 견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 2주 전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다시 공부하고 유튜브는 물론이고 요리책까지 사서 봤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 위주로 연습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하세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좀 의아해 하셨지만 점점 좋아하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마음이 곱네. 자꾸 전화하고. 그리고 시누이에 대한 정보도 좀 더 수집했어요.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시누이의 성격, 약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파악했죠. 여보, 시누이가 평소에 뭘 제일 좋아해? 시누이는 어떤 성격이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남편은 제가 시누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누나는 인정받는 걸 좋아해. 특히 어머니한테. 그리고 남들 앞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시누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되게 싫어해. 완벽했어요. 저는 시누이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주목받는 걸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 그렇다면 제 전략은 간단했어요. 시누이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어머니와 온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시누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작은 테스트로 시누이 반응 보기. 추석 일주일 전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첫 번째 테스트로 삼기로 했죠. 평소 같으면 시누이가 미리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 생신 케이크 주문할게요 라고 올리고 주도권을 잡았을 텐데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시누이보다 하루 먼저 단톡방에 어머니 생신 케이크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로 주문했어요 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시누이가 아, 그래. 나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꽃다발 준비할게라고 올렸는데 저는 바로 꽃다발도 이미 주문했어요. 시누이 언니는 편하게 오세요 라고 답했어요. 시누이가 당황하는 게 단톡방 메시지로도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자기가 모든 걸 주도했을 텐데 제가 선수를 친 거죠. 그날 생신 파티에서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케이크와 꽃다발을 가져갔어요. 시어머니가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네. 고마워라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날 별다른 준비 없이 와서 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기가 주도해서 어머니, 제가 준비한 케이크예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새댁이 잘 준비했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좋은 무릎 보호대를 준비해 갔어요. 어머니, 평소에 무릎 아프시다고 하셔서 좋은 보호대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착용하시면 많이 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머,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니?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때 시누이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기가 이런 세심한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먼저 한 거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와서 새댁이 요즘 부쩍 부지런해졌네. 예전에는 좀 어색해 보였는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래. 그런데 너무 오버하지는 마.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완벽한 반응이었어요. 시누이가 제 변화를 눈치채고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제 편이 되신 상태였어요. 미묘한 긴장감, 시누이 의식. 추석 전날 저는 계획대로 남편보다 3시간 먼저 시댁에 갔어요. 시누이가 오기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머, 며느리가 벌써 왔네. 일찍 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재료들로 명절 음식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미리 연습했던 덕분에 손이 척척 움직였죠. 2시간 후에 시누이가 도착했는데 주방에서 제가 이미 반찬 3개를 완성한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새댁이 벌써 와서 이렇게 많이 했네. 나도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대부분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시누이가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좀 쉬세요. 거의 다 됐어요. 시누이가 아니야, 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미 체계적으로 모든 걸 정리해놨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제 잡채를 보더니 어머, 새댁이 잡채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네.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봤어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집에서 몇 번 연습해봤거든요. 아, 그래? 나는 항상 감으로 만들어서 레시피를 따라하면 더 맛있게 되나 보네. 시누이가 자기 요리 실력에 자신이 없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 요리에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이번엔 워낙 완벽하게 만들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오후에 남편들이 도착했는데 남편이 제 요리들을 보고 와, 여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대단한데? 라고 했어요. 시누이 남편도 새댁이 요리 정말 잘하네요.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라고 했고요. 그때 시누이가 새댁이 요즘 요리에 푹 빠졌나 봐.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라고 말했는데 어투에 약간 견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시댁 와서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실력이 늘었나 봐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누이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날 저녁 시누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세대가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명절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힘들어. 괜찮아요, 언니.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대치가 높아지시면 나중에 부담될 수도 있어. 시누이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첫 복수 장치 성공, 시누이 당황. 추석 당일 아침 드디어 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특별한 음식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다는 호박전이었어요. 이건 남편한테 미리 들었던 정보였는데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드시던 특별한 방식의 호박전이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지역 전통 방식을 찾아서 연습해뒀어요. 아침에 그 호박전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시면서 어머, 이게 뭐니? 이 맛이 우리 고향 맛이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식 호박전 만드는 법을 배워봤어요. 어머니 고향 맛과 비슷한가요? 어머나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어떻게 이걸 알았니? 시누이가 그때 주방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호박전을 드시면서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맛있으세요? 새댁이 우리 고향 호박전을 만들어줬어. 정말 어릴 때 맛 그대로야. 시누이가 한 입 먹어보더니 정말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시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도 5년 동안 시댁 다니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모습도 처음 본 거죠. 오전에 제사 준비를 하는데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저는 미리 시아버지 고향에서 나는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뒀거든요. 아버지, 이거 안동에서 온 특산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시아버지가 이거 내 고향에서 나는 거네. 어떻게 이걸 알았니?
라고 놀라셨어요. 남편한테 아버지 고향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준비해보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마음씨가 곱네. 이런 걸 다 챙겨주고. 그때 시누이가 저한테 새댁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네.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 가족들 좋아하는 것들 알고 싶어서요. 그래. 나도 그런 걸 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했네. 시누이가 변명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제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니까 자기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시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정말 많은 걸 준비해줬어요. 고향 음식까지 만들어주고 아버지 고향 특산물까지 준비해주고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온 가족이 저를 보면서 박수를 쳐줬는데 그때 시누이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자기가 받던 관심과 칭찬을 제가 독차지한 거죠. 시누이가 새댁이 정말 대단해.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말했지만 어투가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사이다 결말, 주도권 회복. 추석 이틀째 드디어 시누이가 폭발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해뒀거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특별한 차와 한과를 준비해뒀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서 제가 준비한 차를 드시더니 어머, 이 차 정말 맛있네.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한국 전통차예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친구가 복이 많아.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고.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저를 끌어내더니 밖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대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해? 네? 오버요? 응, 오버야.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 어필하고 고향 음식까지 만들어주고.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어요. 언니, 저 오버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언니가 저한테 한 일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해도 트집 잡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뭐?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하는 요리마다 다시 하라고 하고 제 화장이 진하다고 하고 아이들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게 하고.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그때 시누이가 당황하면서 그건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새댁이 아직 서투르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요? 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언니가 저를 견제하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너희 둘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 시누이가 당황하면서 어머니, 저희가 라고 하려는데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좀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라고 하시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시누이 언니가 저를 좀 어렵게 대하셔서요. 뭐? 우리 딸이? 시누이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첫 명절 때부터 시작해서 시누이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랬니? 시누이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 도와주려고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처음에는 제가 서툴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누이 언니 편을 들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정말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정말 그랬니? 새댁한테 그렇게 했어?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나도 봤어. 내가 새댁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거. 그냥 서먹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시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당장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해. 시누이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더니 세대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언니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저도 이 집 며느리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며느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도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놀랐지만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더 이상 시누이를 감싸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누나 편만 들었네. 앞으로는 내 편 들게. 그 다음 날부터 시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존댓말도 쓰고 제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았어요. 세댁 언니, 이거 도와드릴까요? 언니가 하신 요리 정말 맛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시누이와 저는 정말 좋은 사이가 됐어요. 시누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저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참 속 깊다.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이제는 항상 제 편이에요. 여보가 그때 잘 해결한 것 같아. 누나도 변했고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시누이와 갈등이 있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요. 저처럼 미리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우리도 그 집 며느리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저도 괜찮아요. 같이 해요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 시누이하고도 잘 지내고라고 자랑하신대요.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시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용기 내서 맞서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누이는 제 제일 친한 동생이 됐어요. 가끔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말해요. 저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해요. 결국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당당함이 미덕일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